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워크숍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은 원래는 우리 김기찬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상국립대학교 김덕한 교수님이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먼저 그럼 김덕한 교수님부터 먼저. 네, 1분 만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인사말 하고 바로 10분 안에 마치 1분 만에 끝내요. 1분 안에 이제 우리가 짧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 중심 기업 가정실은 딱 세 가지로 끝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마음은 가슴에는 공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가슴에는 공감이 있어야 된다. 머리에는 꿈이 있어야 된다. 꿈과 이성이 있어야 된다. 손과 발은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있는 공감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연료가 되자. 에너지가 되자. 공감이 연료가 되는 세상.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꿈과 이성은 엔진이 되는 세상.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머리는 좋은데 가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50세가 넘으면 다 머리가 없어져야 된다. 50세. 이돈희 교수님 머리 없어져도 논문을 다 쓸 수 있어요. 네. 머리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엔진은 있는데 연료가 없어가지고 못 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평경인 대표도 한때 엔진이 좋았죠, 그죠? 한때 잘 나갔죠, 그죠?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공감은 있는데 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명이 르네상스 문명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자. 워킹맨, 레이버링맨을 띵킹맨으로 만들면 우리는 이 함께 인휴메인, 인간적이지 않는 세상을 휴메인, 인간적인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명의 경의 사상에는 오늘 조금씩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그죠? 경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안에서 나오는, 가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은 엠퍼티예요. 공감이에요. 의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의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꿈이 있어야 돼요. 이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의입니다. 의. 이거는 이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성환 사장님의 이 3분 이론에 의하면 뭡니까? 임파워먼트. 그래서 우리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 조식 선생이 너 의병에 나가 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야, 백성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 보니까 야, 전쟁이 터졌구나. 임진왜란이 일어났구나. 그럼 뭘? 의병을 일으켜야. 야, 사람이 배가 고프구나. 그럼 우리 이 허준 선생, 지신정 허준 선생은 뭐라 그랬나요? 의로운 재산이 되도록 해라. 이거 의장 정신이잖아요. 의병이 되고 의장이 되고 또 이게 독립운동이 우리 일대체에서는 무슨 뭐가 되나요? 독립자금이 되잖아요. 우리 오늘 백산상회에 가서 우리 백산 안희대 선생을 우리가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다음 또 이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뭘 만들어주나요? 산업보국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꼭 가져가자. 의는, 남명 조식 선생의 의는 엠퍼티, 의는 임파워먼트. 경리 엠퍼티. 근데 실험해본 거예요. 이분이 35년 동안 호주에 살다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본 거예요. 몰입하고 있다. 네. 경은 엠퍼티, 의는 임파워먼트. 그러면 이네이블먼트는 뭡니까? 이네이블먼트는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이네이블먼트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성과가 되도록 하는 거야.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성과를 만들도록 하는 게 이게 뭘까요? 우리 남명 도식 선생의 가르침이 뭘까요? 이게 하학 이상달이야. 하학 이상달. 우리 아까는 뭐라고 배웠나요? 하학 상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빗자루를 하면서 도통하는 것을 하학 상달이야. 그러니까 하학을 통해서 상달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황 선생님은, 그죠? 존경하는 선생님은 지금 이황 선생님이 만 원짜리가요? 1,000원짜리가요? 아, 1,000원짜리네. 이황 선생님이 7,000원 안 했기 때문에 만 원짜리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학, 우리가 실천하자. 하학을 통해서 상달하자. 이 세 가지가 이네이블먼트. 요게 지금 워싱턴에서 논문 쓰고 있는, 책 쓰고 있는 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학 이상달을 번역을 못해가지고 이거는 하학 이상달로 번역했고요. 경은 경으로 번역했고 의는 의로 번역. 요 세 가지가 만들어내가는 사람 중심 기업가 중심. 이건데 우리 한익수 사장님 어제 우리 특강을 들었더니 우리 한익수 사장님이 GM에 근무하시면서 GM 본사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빗자루 쓰는 게 이게 엠퍼티더라고요. 그죠? 빗자루 쓰는 게 엠퍼티고 빗자루를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쓰는 게 이게 마이 에어리어, 마이 프라이드 이게 임파워먼트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를 주다 보니까 이 보이니까 띵킹을 하게 되잖아요. 이 네이버먼트잖아요. 세 가지로 통합니다. 이게 자유도를 낮춰. 끝나라고 빨리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찬 회장님 항상 강조하는 우리 아카데미 우리 회원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뭘 상당히 힘드시지만 한 30분 정도 김대강 교수님 30분 안에 마칠 수 있죠. 예, 예. 30분 정도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좀 간단한 토론을 하고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는데. 보입니까? 요거 지금 녹화 중요하게 하고 있으니까 잘 보고 하세요. 네, 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 네. 우리 사고를 좀 연말에 당해서 지금 다리를 골절상을 당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좀 더 고생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못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도 또 우리가 불편합니다. 저도 강의를 하려면 사람을 보면서 해야 힘이 실리니까 제가 서가지고 하다가 많이 불편하면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지금 그래 지금 오늘 강의한다고 한 일주일 전부터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루에 1시간씩 했습니다. 그것도 대학도 다가오고 해서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남영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들께서 서울에서부터 새벽부터 내려오셔가지고 남영세대 유적지와 요 지역의 그 백산 안희재 선생 의견까지 아마 다 답사를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편히 쉬셔야 되는데 저녁에 또 오셔서 세미나까지 또 참석을 하시고 정말 고생들이 많고 존경스러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했을 때에 이제 성계허전 선생과 LG 그 국인의 회장의 조부인 구현호 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범위를 더 넓혀서 삼성 LG 효성과로 중심으로 약간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성계허전이라는 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남영 선생이 16세기 인물이고 우리가 20세기 인물들이 이제 근대화에 성공을 해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16세기 인물과 20세기, 21세기 인물에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많은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제 19세기 인물인 성계허전이라고 하는 분이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그랬고, 그럼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는 왜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것은 남명학이 탄압을 받아서 남명 제자들이 드러내놓고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고, 19세기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이제 남명의 이름을 내걸지는 못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퇴계 이황 선생의 이름을 걸면서 남명 선생의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제 허전이라는 인물이고, 그럼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이분의 스승이 되는 그 우리 조선의 실학자들, 우리 실학자들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스승은 누구냐 하면은 성호 이익을 따릅니다. 성호 이익의 제자가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이 성제 허전 그룹이고 한 그룹이 다산 정약용 그룹입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다산 정약용은 급진파, 왜 천주교 서학을 수용을 했습니다. 서학을 과감하게 수용했기 때문에 여기는 급진 계획을 추진했다. 급진파로 분류가 되었고, 성제 허전은 서학을 배척했습니다. 우리 학문 중심으로 개혁을 하되 우리 것 중심으로 하자 해서 서학은 배척하고 우리 유학만으로 개혁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성제 허전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살 길을 어디에 찾았을까 라고 했을 때에 20세기 인물들이 위당 정인보 같은 인물들이 누구에 주목했냐면은 다산 정약용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정약용처럼 일찍 깼더라면은, 즉 서양 학문을 과감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우리가 민족의 순환은 당하지 않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모든 실학의 중점을 다산 정약용에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학파, 성호 이익파의 그 실학파, 경세치용 실학파 중에서 중심은 다산 정약용으로 흘러갔고, 온건파에 있었던 성제 허전은 알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아이러니하게 다산 정약용과 그 그룹들은 급진파로 분류돼서 전부 다 탄압을 받아서 다 배제되었습니다. 살아난 그 후아들이 많이 살아남지를 못했고, 대신에 온건파로 있었던 성제 허전의 제자들은 조심조심 해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 성호 이익의 그 실학사상이 성제 허전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현대로 개성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만약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를 가지 않고 당시에 정치를 하고 제자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했더라면은 또 우리나라 역사는 달라졌겠지만은 당시 시대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적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제 허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제 허전하면서 선조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또 이유는 이분이 남명 조식을 선양을 하면서도 퇴계 이황의 제자 그룹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탄압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분의 후대조 10대조 선조들은 다 남명 조식의 제자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가문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관심이 있겠지만은 우리 진주노 관심이 많고 경북에 가면 좀 더 아직도 제 또래쯤 되면 관심이 많이 있지만은 뭐 10대조 14대조 이런 분들이 무엇이 영향을 미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테고, 서울에서 일찍 신학문을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테지만은, 옛날 분들은 남의 집 족보를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누구 하면은 너 10대조 누구, 너 선조 누구, 입평조가 누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남명 조식의 제자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급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 분들은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10대조, 14대조라도 그 뿌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14대조 저희 14대조 조부님께서 진주 목사를 지내셨는데 이름이 김자 홍자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진주 목사로 계실 때에 남명 조식 선생이 산천제 갈 수 있도록 당시에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인연으로 해서 남명 조식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지금도 저 14대조 그래 14대조 선조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인연으로 인해서 저희 선조들은 지금 전부 다 충북 영동 보은에 저희 그 14대조 이상부터는 다 살고 계시고 19대조 이상부터는 전부 경북 안동에 다 계시는데, 제가 본관이 경주입니다. 지금도 저희 14대조 이상부터는 충북 영동 보은에 저기 예산까지 그 추사 김정희 계열입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있는 예산까지가 전부 다 저희 문중들인데, 그 있는 남명 조식 선생의 인연으로 해서 저희 14대조부가 진주로 내려오셨어요. 거기 있다가. 그래서 진주에 있는 경주 김가 저희 가문들은 대부분 다 그 인연으로 있어서 족보를 들여다 보니까 배설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명 조식 선생이 파기 때문에 거의 배설을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문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사에서는 굉장히 깊다. 그리고 특히 조선시대는 더욱더 그렇다 해서 이제 요 성제 허전이라고 하는 분도 여러분 잘 아시는 홍길동전 지으신 허균의 형님들이
남명조식의 다 제자입니다. 허균도 처형당했지만은 이 형님들 전부 다 남명조식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가문들이 전부 다 제대로 전수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명조식 학파라고 하는 것을 숨겨왔던 것이죠. 숨겨오면서 태계 이항 선생의 계열로 가서 공부를 했다. 이거는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앞에 조상이 누구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대허전이 19세기에 다산 성호 이익의 실학을 집대성을 해서 우리 김해 부사로 내려오셔서 서부 경남으로 내려오셔서 이분이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는데, 이분이 김해로 내려오실 때 3년 동안 김해 부사로 계셨는데 서부 경남 사람들이 학자들이 거의 다 달려갑니다. 드러내놓고 안 달려간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달려가면 또 찍히거든. 그게 두려운 분들은 달려가지 않고, 그러나 이분은 나는 태계 이황의 제자다라고 이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이제 남명조식을 추종한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해서 이분 밑으로 가서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약 한 500여 명 이상이 경남 지역 사람들이 달려가서 이분의 제자가 되어서 이분이 전하는 신학 사상을 전수를 받았다. 그때 왜냐하면 우리 경남 지역은 상당히 피폐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 사람이 이 높은 관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경상도 경상도 관찰사나 진주 목사나 요 창원 부사나 뭐 밀양 부사나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유능한 인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 오게 됐잖아요. 관직에 진출을 못하니까 외지 사람들이 오니까 남의 동네 왔으니까 먹을 거는 물산은 풍부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민들을 세금을 굉장히 과칠합니다. 그래서 이 서부 경남 지역이 이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세금 착취를 많이 당하거든요. 착취를 당하는 게 왜냐면 외지에서 온 수령들이 착취를 해가니까, 그렇게 해서 진주가 제일 먼저 밀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 허전이 와서 직접 보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혼란하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지역 유지들을 좀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지역의 어떤 풍속도 교화시킬 뿐더러 지역 사람들이 지역에서 안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태계 이황의 제자임을 내세웠지만은 와서 실질적으로 한 일은 남명조식 선생이 우리나라 선비 중에 최고의 인물이다.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을 빨리 문묘에 배양을 해야 됩니다. 문묘는 성균관 안에 있는 문묘, 그 다음 우리 향교 안에 들어가면 다 문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18유현, 공자 한쪽은 공자의 72제자, 한쪽은 우리 동방 18현을 모시고 계신데, 남명조식 선생이 거기에 들어야만이 남명조식의 제자들이 떳떳하게 나는 남명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유림들이 허전 선생한테 그걸 굉장히 많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허전 선생이 남명 선생의 문묘에 종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산소문을 올립니다만은 결국 성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선조가 멸망할 때까지 남명조식 선생은 결국 문묘에 종사되지 못함으로 해서 19세기에 들어와도 남명조식 선생의 제자라고 드러내놓고 행세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남명 선생의 그 사상을 개성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허전 선생이 주로 했던 것을 요약을 간단히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문집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이제 준비하면서 빨리 논문을 한 편 써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논문을 한 편 쓰면서 허전 선생의 3절 책만 읽어봤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번역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원문을 좀 읽어나가면서 이해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늦어요. 워낙 문장이 많다 보니까 저도 또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의 사상이 굉장히 진보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전 실학사상을 요약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토지를 개혁해야 된다. 농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피폐해지니까 농촌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그러니까 토지를 지주 토지는 건들지 말고, 지주 토지는 그대로 가지고 반발이 생기니까 토지 조사가 안 돼가지고 있고, 토지가 노는 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또 불법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 이런 것들이 많다. 이걸 싹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전부 국유화해서 이걸 농민들한테 제공해주라. 그리고 농민들이 팔지 못하게 일정 부분은 반드시 자기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그거에서 세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나라가 안정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병력제도도 군대 이게 또 안 가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군대를 면하려면은 군대 복무기간 대신에 이 비단이나 배를
내도록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군대를 안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 악덕 수령들이 없는 아들 죽은 아들 것도 받아가고 없는 아들 것도 받아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예 그거 없애버리고 농민들이 농사에 좀 지으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병농일치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유휴기에는 농사 짓고 유사시에는 군대 가는 그런 형태의 병농일치를 하자고 주장을 했고, 또 한국제 제도가 지금 같으면은 대여제도인데 양국 대여제도.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춘분기 때에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서 또 던쳐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국가가 상평창, 그 다음에 사창제 이런 걸 줘서,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물가가 비싸지면은 국가가 미리 준비해놨다가 물건을 풀어서 물가를 낮추고, 사창제는 국가가 직접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고리대금을 하지 말고 춘분기에 뭐 사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싼 이자로 빌려주고, 국가가 직접 빌려주고 싼 이자로 되돌려받는, 이렇게 해서 농민의 경제를 안정시켜야 된다. 즉 허전은 가장 핵심을 농민 경제의 안정에 두어야만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상당히 허전의 사상이 굉장히 앞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외에도 가만히 있어. 이게 잘 안 넘어갑니다. 마우스로 넣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제 또 이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지역 편중이 심하다. 그 지역 편중이 심한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영남이 일정 부분 행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실제로 좀 그렇고 현대사에서.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영남은 배제되었습니다. 영남은 배제되었고 그 중에 서부 경남은 경남 지역은 더더욱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전은 이걸 지적합니다. 지역 편중 인사가 심하다. 서울 중심, 서울 경기, 그러니까 서울 경기 그다음에 황해도, 강원도까지 요 지역까지 중심의 인사정책이 많아서 주요 요직에 등용을 했습니다. 충청도 이런까지. 그 다음에 그 예에 빼서는 할 수 있지만 요직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영남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영의정, 다의정 없습니다. 영남 출신들 중에서. 요직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영남 출신도 좀 요직으로 등용해라. 그 다음에 아예 평안도 서북 지역 출신들, 함경도 이 지역은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고르게 좀 등용하라는 걸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분 차별이 심하니까 이 서을 제도가 그때까지도 계속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는. 여러분 혹시 서자와 서을 할 때 서자와 을자의 차이점 아세요? 우리가 서을 제도 하면 서자와 을자의 차이인데, 서자는 둘 다 엄마가 첩입니다. 엄마가 첩인데 서자는 엄마가 양민입니다. 양반이든지 양민이든지. 예, 엄마 그렇게 놓으면 서자입니다. 그런데 을자는 뭐냐면은 엄마가 종입니다. 엄마가. 그런데 서자 출신들은, 엄마가 양민 출신들은 아버지 족보에 올립니다. 그리고 신분도 양반을 해줍니다. 다시 대우는 중인대우입니다. 중인대우. 그런데 을자는 아버지 족보에 올리질 않아요. 얘는 종입니다. 그냥 종입니다. 엄마가 종이고 그냥 아들도 종입니다. 이게 이제 19세기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을자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허전 선생은 서을 제도를 빨리 철폐해야 된다. 을자들 중에 똑똑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분들을 등용해서 기술직이라도 이렇게 배설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 관리들 보면은 이 인사이동이 심해요. 예를 들어서 진주 목사에 오면은 발령받아가 오다가 다시 창원 부사로 발령하고 오다가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보면 인사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은 뭐 1년도 채 한 곳에 못 있는 경우가 많아요. 허전은 이걸 지적합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관리들이 업무 파악이 안 된다. 그럼 진주 목사로 왔는데 1년 있다가 진주 목사 가니까 진주 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의지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토호들, 아전들, 서리들,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실무들은, 관리들은 저거 1년 있다 갈 건데 뇌물 좀 주고 적당하게 입마감하고 나머지 계속 백성들 갈취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알교의 전문성을 이야기합니다. 관리의 전문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제 없애라.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일정 기간 임기를 보장하라. 상당히 현대적인 인사정책과도 굉장히 많이 닿아있는 이런 걸 제가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진보적이구나. 그 다음에 이런 인재를 쓰려면 학교도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선생들도 뇌물 먹고 난리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제도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과거제도를 뽑으니까 과거시험은 필기시험만 쳐가지고 사서상형 잘 외우면 뽑히니까 이 과거시험 문제가 있어. 이거 없애야 된다. 여기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를 올바른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을 해서 고르게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허전의 교육정책입니다. 그래서 허전의 교육정책은 단순한 실학을 넘어서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좀 더 깊이 연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토사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제자들이 양성이 됐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요 허전의 제자들이 주로 독립운동이라든지 의병활동에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 학자들이 쭉 뜻 있는 일을 한 분들이 많는데, 이분들 외에 또 다른 그룹,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삼성과 LG가 효성가에 이분들을 키워냈던 조부들의 스승이 허전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삼성가 지금까지 대략적으로만 했는데 한 번씩 공부할 때마다 저도 하나씩만 찾아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면서 무척 기쁜데,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이제 오늘 내일 문산정에 가시려나 오늘 갔다 오셨습니까? 다녀왔었을 텐데 그 할아버지 이홍석 옹이 만든 정자고, 이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제자들을 양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병철을 직접 할아버지가 가르친 건 아니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있다 이병철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즉 이병철 할아버지인 이홍석 옹의 제자들로부터 이병철 회장은 여기서 11살까지 5살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도한 것은 아버지 이창우 옹이 이제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시기에 조금섭이라고 하는 허전의 제자인데, 이분이 이홍석 묘갈명, 돌아가시고 나서 묘갈명을 찍었는데 상당히 경제에 능했다, 집안 살림을 잘 꾸려서 이미 만년에는 굉장히 넉넉하였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용에 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자서전에서도 자기 할아버지가 실사구시의 학풍을 쫓아다든지 또 허전의 그 이용후생을 개성했다든지 이런 말들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자전을 보면은 나는 근데 공부를 한학을 가르쳐줘가지고 나는 논어하고 통감밖에 못 배워서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서당에 가면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논어 처음부터 논어 안 가르칩니다. 천자문 배웠다 그러죠. 천자문 배우고 나서 뭘 가르치냐면은 동몽선술이라고 배웁니다. 아들 배우는 예절교육 배웁니다. 그 다음에 뭐 배우느냐면 소학 배웁니다. 뭐 계문편 배우고 여러 개 이제 애들 예절 지키고 뭐 이런 것 중심으로 처음에 어릴 때는 배우거든요. 근데 이병철 회장은 뭐 천자문 배우고 나서 글자 교육하고 나서 뭘 배웠다 했느냐면은 논어하고 통감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논어라고 하는 책은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논어는 리더십 책입니다. 이거는 리더가 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어를 보면은 어려운 내용이 많죠. 평범한 사람들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리더가 될 분한테 어울리는. 그 다음에 통감은 뭐냐면은 총나라 사막학의 자치통감인데 중국 역사를 압축 요약하는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압축해 놓은 거죠. 세상 보는 눈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린 이병철에게 리더가 되는 논어를 가르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병철 자신은 몰랐겠지만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린 시절에 리더십 교육을 배우고 자랐다. 자기는 공부는 잘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서전 보니까 공부는 잘 못했지만은 눈은 떴다, 이렇게 이제 띄우는 교육을 시켰다. 이게 실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은 자료 중에 하나는 문상정을 상량문을 아버지가 이제 이창우가 문상정을 새로 짓고 나서 이미 그때 낡았어. 상량문을 좀 지어달라고 이만도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독립운동가인데 을미년 의병으로 일어났다가 1910년에 국칠 한일 병합이 되니까 자결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강직한 분이죠. 이분에게 가서 우리 집 그 문산정 정자 상량문 좀 지어주세요 라고 찾아갔는데 이분이 마치 몸이 아팠어요. 내가 지금 아파서 상량문 지어줄 형편은 못 되네. 대신에 내가 시는 한 수 지어주겠네. 너 할아버지도 잘 알고 하니까, 아버지도 잘 알고 하니까 시를 지어줬는데 이 식구가 기가 막힙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었다. 영광의 남긴 법도 있어 서성의 뜻이었으며 사내의 근원 아득히머러 선조의 책임은.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나중에도 또 비슷한 내용 나오는데 저는 이 문구를 또 보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이만도가 아하, 이분의 이홍석 옹의 학문의 줄기가,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영광은 미수 허목의 고향입니다. 그 영공의 법도 미수 허목의 제자가 누구냐면, 그 계열 제자가 누구냐면 허전 선생입니다. 그래서 허목으로부터 배운 허목이, 허전이 스승의 뜻을 이었다. 이홍석이 이 스승은 자기의 스승 허전입니다. 그래서 허전의 실학을 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 구가 더 기가 막히죠. 사내의 근원 아득히머러. 사내는 뭐냐면은 김해에 가면 남명조식 선생이 공부했던 곳이 사내정이에요. 그리고 성제 허전이 김해에 내려와서 또 가르쳤던 곳이 사내정이에요.
찬해이건 남명조식을 직접 못 썼기 때문에 찬해이건은 찬해정에서 공부를 가르친 남명조식 선생의 근원은 아득히 머니까 선조들이 물려준 책을 보고 공부를 했다. 누가? 이홍석. 그러니까 이홍석이라고 하는 요 이병철의 할아버지는 이만도가 평하기를 당신은 허전의 실학을 개성하면서 한편으로는 남명조식의 정신을 개성했네 라고 이 시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또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내세우는 사업보국이라든지 윤리성, 공익성, 뭐 인간평등, 인재제일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허전의 교육과 남명 정신의 경영사상의 맥을 잇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LG 창업주 구인의 그 조부인 구연호옹입니다. 구연호옹은 허전의 문인 집에는 이름이 제자로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는데 친양지 자기가 지은 만해유고에 나는 허전의 제자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그분이 쓴 편지도 발견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마치 구시 가문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면 10대조, 9대조, 8대조 전부 다 남명학파 계열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받아서 출세가 안 되니까 6대조 구반하는 분이 그냥 기준으로 싸들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성산리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문과급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과시험을 치는데 다행히 문과급제된 이 집안들은 문과급제는 되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와서 구연호옹에 와서 문과급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년 만에 문과급제자가 나오니까 이 집안의 경사가 아마 아주 큰 경사가 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3세에 과거에 급자해서 뭐 사가는 정원, 성균관 전쟁 이런 배설을 했습니다만은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때 이제 성제 허전이 80이 훨씬 넘어서 고향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고향에 있는 성제 허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자이해를 하고, 옛날에 제자이해 하면 집지를 하는데 제자가 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출처의 도리를 물었다 이렇게 문집에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어수선하니 아마도 내려가서 그 수양에 힘써라, 제자들 양성하라 이렇게 아마 가르침을 받은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 앞에 그래서 이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예. 지금 저 녹화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 그 유명한 우리 만해 유고를 우리 재단에서 우리 보여주셔가지고 이게 사실 남명조식으로부터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남명조식에서부터 성호이익까지, 성호이익에서 정약용까지는 사실 이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때부터 빠져있던 부분이 1800년대 이 허전과 구인회를 연결하는 게 요 만해 유고책이고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숙제를 생각하고 있었던 남명조식과 구인회까지가 드디어 연결되게 된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 남명 아카데미 엄청난 발견이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언론에도 보도하고, 이것 때문에 이 연결을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최우수 연구상을 드리게 되었고, 오늘 왜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강사로 모시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제 목표가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을 영웅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남명 아카데미에서 하게 될 때 국민은 떳떳해지고 진주 성산마을은 이 레퍼런스를 가지게 되고 또 우리도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세상 스탠딩 오베이션으로 기립 박수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쑥스럽습니다. 네. 교수님 책 제목이 이름이 책 제목이 만해유고요. 네. 만해유고. 아 저기 만해유고 이 책인데, 이거야? 요 구인의 조부인 성함이 구연호. 구연호. 예,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좀 나와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유무선. 네. 소개해드릴 거라 교수님 계신데. 그래서 여기다 보니까 허성재 선생에게 올린 여러분 뭐 문화에서 가볍고 하는 이 책을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계신데 제가 문자를 쓰게 됐는데, 저는 그냥 학예 연구사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이렇게 좀 책을 접하게 됐는데,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게 우리 실로 깨맨 그런 고서입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영인이 된 거를 이제 그런 걸 영인본이라고 하죠.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같은 걸 그런 영인본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그걸 국역본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활자체를 잘 보시면 좀 앞에 분도 보시겠는데 이렇게 지금의 한자체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문학자나 뭐 한문학자들이 번역한 레퍼런스한 이게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하게 된 거는 그냥 뭐 가치를 떠나서 이제 원본이 영인본이 좀 가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리고 이거는 국역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도 교수님처럼 이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는 제 전공이 히스토리입니다. 한국 역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한국 고대사가 제 주 전공이긴 하지만 학습은 같다고 봅니다. 고대사든 현대사든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인물이 나오면 선대를 알게 돼야 되고 그 선대 이후에 또 후배를 이렇게 후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접근하는 거는 선대책은 유고첩입니다. 유고집이랑 뭐뭐집, 뭐 삼봉집, 뭐 여기 남명집 같은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수하게 된 거고요. 그렇지만 뭐 저도 같이 읽었고 그래서 저도 여기 뭐 표대로 좀 해놨는데 요건 제 관심 있는 분야였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연결시켜 주신 요거는 뭐 제가 볼 때도 괜찮은 내용이고 그런데 이게 아마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게 뭐 피로 연결되나 뭐 학문으로 연결되나 이게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그거를 불식시키는 게 뭐 학예사의 몫이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공부해 주시는 교수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같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강의 들으실 때 졸지는 않으면 근데 제가 특정 시간에 못 들어가는 게 저도 지금도 원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육아를 하러 가야 돼요. 그렇지만 제 주인인 의식에 의해서 제가 이거 읽는 거면서 그래도 여기 아카데미가 또 좋은 점이 유튜브를 서비스를 해주시더라고요. 서비스를 하긴 근데 제가 출퇴근마다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공부를 하시고 어떤 레퍼런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김기찬 교수님하고 또 소통이 됐어요. SNS상으로.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오늘 들고 오겠다. 그래서 오늘 이게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으시면 그냥 책 봐야 근데 구하긴 힘들 수는 있긴 있습니다. 잘. 예. 뭐 가치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걸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이 남명 아카데미가 도대체 너 이상한 국뽕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좀 탄탄해졌고요. 다만 이제 역사 하시는 분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이걸 해석을 사실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덕환 교수님처럼 이렇게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찾게 된 거고 조금 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셨네요. 우리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 이병철의 또 이 연결고리도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보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을 표하면서 다시 제가 잠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딘가에 분명히 연결이 고리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딘가 저는 숨겨져 있을 것이다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삼성과도 현재는 조금 우리가 검색 시스템이 좀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이병철 회장이나 그 가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평한 것 혹시 당신이 직접 남긴 것 지금까지 알려진 글이 없는가를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계속 검색을 하다가 그 원문을 제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묘관명을 그 시를 발견을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잘 엮으면은 그 학맥을 그 당시 사람이 그 가문에 너 집안은 이러한 학맥을 갖고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로서는 이제 이병철 회장이나 구인 회장이나 이분들도 이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좀 우리 구학문을 배척하고 신학문을 경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고리타분한 거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선조 조부들의 그 가르침을 개선하려고 하는 또 그런 의지도 있었다는 것이 참 높게 살만하고 그래서 편지 제목이 허성재 선생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언뜻 지나가면 우리는 허전 성재 허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호를 쓰고 그 뒤에 이름 써야 되고 우리는 지금 추사 김정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옛날 분들은 김 추사 정희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재 허전을 찾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보면 그래 저는 다 보니까 상황은 허성재 선생전 이게 정식으로 하면은 성재 허전 선생님께 올리던 글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요 만회 요구는 번역이까지도 문중에서 해냈습니다만은 이걸 보고 저는 상당히 직접 본인이 내가 허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글이어서 분명히 기뻤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일 가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창강정사 기문을 남기면서
내가 왜 창강이라고 요 정사 자기가 선조들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서 지은 정자인데 창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느냐? 그 원료를 이야기하면서 창강은 남계와 덕천에서 발원하여 진주에 이르러 합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이분도 마찬가지 스스로 직접 남명을 거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창강 염창강인데 여기가 지금은 다 남강이라 그러잖아요. 남강의 원류는 저기 덕유산과 지리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강은 덕유산과 지리산에서 발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이분은 우리 집 앞에 흐르는 강이 창강인데 염창강인데 이 원류는 남계 쪽 함양의 남계에서 흘러나오고 저기 산청의 덕천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리산에 온다, 덕유산에 온다 이러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 남계는 오늘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함양에 있는 남계서원 일두 정려창을 비행하고 덕천은 오늘 덕천서 못 가셨다 그랬죠. 남명조식 선생을 비행하고 있는 덕천서. 우리 그 덕천강 바로 앞에. 덕천강 보셨어요? 바로 앞이 덕천강이에요. 네, 그 덕천강. 그 강이. 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뿌리는 남명조식 선생과 일두 정려창의 학맥을 나는 잇고 있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구현호 요 가문의 집안의 학문적 근원이 남명조식과 성계 허전의 실학에 바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특히 또 구현호옹이 아들이 구제선데 아들에게 내린 그 훈계에 의하면은 경으로서 몸을 닦아라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익과 선효가 올 때는 의인지 불의인지 반드시 따져보고 결단하라. 이게 바로 오늘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남명조식의 내명자경 외단자기를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바로 경의사상을 개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구인회 회장의 동생인 구평 회장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우리 LG그룹이 인화단계를 최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구교리 집안의 가훈이다. 우리 집안입니다. 교리는 홍콩관 교리를 지냈던 구연호를 이야기합니다. 구교리 집안의 가훈으로 쓰이고 있던 것을 우리 회사의 사원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하고 구인회 회장과 또 구자경 그 아들인 구자경 회장도 우리 선조들의 뜻을 잘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성창업주 조홍제 이 집안은 어쩔 수 이 집안은 아이는 떼놓고 조식 후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선조는 의계조려 선생 요즘 그 단종 영화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는데 단종 세조의 개유정난의 불복에서 함양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는 함양에 여기 아주 경치도 좋습니다. 언제 다음 식기가 되시면 의계 조려 생각하면 꼭 방문하시길 추천하는데 이 집안의 후손인 것을 이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동안 배설을 아예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다가 또 조정도라고 하는 분에 이르러서는 조홍제 왕의 12대 조인데 남명교실의 아예 제자로서 이분은 의병장으로서 활동을 했고 집안에서 자랑스럽게 아예 이 집에서는 내걸고 이 집안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중대 조홍제옹하고 관계는 이분의 종조부가 조정구라고 하는 분의 학맥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종조부는 뭐냐면은 큰할아버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 할아버지의 형님, 자기 친할아버지의 형님이 조정규인데 이분도 허전에게 직접 배우지는 못하고 허전의 제자인 박치복에게 배우고 나중에 허전의 문집을 가령하는 일을 직접 맡으면서 허전의 학문을 개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때 이제 나라가 일제히 넘어가니까 만주에 가서 독립하러 만주로 떠나갑니다. 만주에 독립하러 갔다가 몸에 병이 나서 1920년에 귀국해서 이제 병사하게 되는데 이때의 조홍제옹은 이 조정규의 제자로부터 공부를 17세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받으면서 자랐는데 이 조정규라고 하는 분이 동생이 있습니다. 조중규. 이것도 아마 소개되는 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조중규라고 하는 것은 조홍제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조홍제 할아버지가 형 나도 따라갈래 독립운동하러 하니까 조정규가 하는 말이 넌 오지마. 그러면 나는 이 동네는 누가 다 지키나 이 땅은 나는 밖에서 독립운동할 테니 너는 여기서 힘을 길러라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힘을 길러라고 하느냐면은 너는 돈을 벌어라 치산에 힘써라 라고 하면 이는 조홍제 회장의 자서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치산에 힘써라 이렇게 해서 조홍제 옹의 할아버지인 조중규는 자기 형의 말을 갖고 와서 이제 열심히 재산을 모아서 이미 그때 이제 천석 수준으로 재산을 불렸다라고 조홍제 자서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명학을 개설한 하겸진 하는 분하고 계속 남명학파와 친구가 되도록 이렇게 다리를 놔주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중규와 자기 부인 조홍제의 할머니가
조홍재 남긴 가르침을 조홍재는 자서전에서 기업 경영의 이념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문을 보니까 오로지 부지런함에 먹게 될 것이고 아껴 쓰면 지키게 될 것이다. 꿋꿋하지 못하면 떳떳하지 못하면 욕됨이 있고 의롭지 못하면 의를 지키지 못하면 망함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남명교식의 경의정신을 여완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조홍재 회장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정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자가 경영하는 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고용을 증대하고 국부를 늘려 모두가 잘 살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사업 보국을 기업 경영의 우선 이념에 내세우고 교육사업이라든지 인재선발, 견디사기, 의료를 앞세운 이런 것들은 남명교식과 허전의 신학사상과 무척 닮아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성그룹과 LG그룹 그다음에 효성그룹의 기업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 대체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사업보국이라든지 국민민복이라든지 인재경영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근원을 들어보 보면은 가깝게는 성재 허전 선생의 그 실학 경시치용 이용부생의 그 실학 정신을 이어받았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남명교식 선생의 경의사상을 바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보면서 좀 더 각 개별적으로 이런 가문들이 직접적으로 또 어떤 더 연결의 맥이 좀 더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좀 확신을 얻었고, 앞으로 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밝히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김덕환 교수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시가 많이 있지만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이 세 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고, 곧 논문은 경영사학회에 지금 그 투고 중이라서 놓으면은 검증을 받고 다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좀 많이 됐지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우리 김덕환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무시는 집 중에 하나가 성산의 부자 한옥의 두 번째 집이 바로 그 야구 해설위원 허구연 해설위원이 실제로 내셔가지고 개조를 해서 주무시게 되는 집인데, 그 집이 아까 얘기하는 남계, 그죠? 남계 일두 정여창 선생의 허구연 선생의 어머님이 일두 정여창 선생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그 동네가 개평리거든요. 하면 그래서 개평댁이라고 보통 그리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참 꺼지는 곳에 주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남계와 득천이 만나서 염창강이 됐다는 말이 정말 저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바로 여기 있는 염창강, 남강에 일부를 염창강이라고 하고 염창나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염창나루를 통해서 많은 또 이 의령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또 물산을 실어 나르기도 하는 이 성산 마을의 일종의 부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경치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그 위에 보면은 허국주 갈란 허국주 선생이 사실 지금 의견 좋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전율이 옵니다, 진짜. 전율이 올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이게 로컬 콘텐츠를 잘 발굴해서 사실 특히 지역의 거점대학의 지역의 국립대학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우리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내 가지고 콘텐츠화해서 만드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에도 안동도 마찬가지고 안동도 안동대학이 중심이 돼서 그런 콘텐츠를 많이 발굴해내고, 결국 전국적으로는 안동과 진주가 하나의 정신문화의 하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말로 외국인들이 와서 그냥 경치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 문화만 느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뿌리 이런 것들을 정말로 몸소 체험하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이라는 이 존재가 아주 믿기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왜? 삼성 이병철이 태어난 이 삼성 창업주가 태어난 생가에 한번 가보자 하면은
가볼 의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더 그렇고요. 거기 갔다 오면 부자가 된다더라 이런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의외로 이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부자 기반기 프로젝트가 사실은 대단히 성공을 좀 거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좀 시들어들었지만,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 데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역의 대학, 그다음에 우리와 같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하나의 아카데미 같은 조직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앞으로 조영삼 교수님, 그 조영삼 교수님 우리 남명 선생과 같은 그 창녕조씨 맞잖아요, 그죠? 맞죠? 예.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로컬 콘텐츠를 잘 만들고, 또 다음에 우리 김덕환 교수님은 실제로 그 영주에 오래 사셨고 또 안동에도 잘 아시니까 그쪽하고 또 연기해서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요전에 보니까 그 이제 말씀하신 진주, 통영, 예, 안동 예, 이렇게 세 개의 기초 단체가 예. 뭐 이렇게 뭐랄까 정신문화의 그 공감 그런 도시로 협의 활동하고 이제 통영은 이순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통영 이순신장. 태계, 조시, 남명, 이순신. 예. 이순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예.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려면 예. 좀 의식 있는 예. 그런 그 요새 이 지방자치대다 보니까 예, 예, 예. 뭐 정당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의식 있는 기관장이 예, 맞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예, 예, 예. 이게 어느 정도